56쪽. 여러분 지금 지수 로그 이렇게 새로운 거 좀 배워봤는데 나오는 중간고사 문제 4개입니다. 벌써 한 4개 정도 나왔습니다. 지수 파트에서 A의 n제곱근, X의 n승은 A로 바꿔가지고 실근 개수 찾는 거 있었죠? n이 홀수냐 짝수냐 A의 부호에 따라서 이거는 확장이 좀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개념만 봤을 때 이 개념으로 나오는 거 하나. 로그에서는 이거 진짜 자주 나온다 그랬죠? 그대로 다 쓰지 말고 로그 알파를 A로, 로그 베타를 B로 쓰면은 이렇게 취향 가능해서 근계 이용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하게 될 로그 활용. 로그 활용이나 지수 활용이나 같은 문제입니다. 저렇게 문장 막 나오고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문제. 활용 파트는 많이 나오면 2문제, 3문제도 나옵니다. 그만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 로그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한 4문제 정도가 벌써 확보가 됐다. 더 내면 더 내고 덜 내면 덜 내겠지만 이 정도는 무조건 냅니다. 활용 파트 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한 바닥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바닥이다. 자, 52쪽. 어떤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를 H+라고 했을 때 산성도를 나타내는 pH는 저걸로 정의한답니다. 자, pH는 마이너스 로그 H+로 정의하기로 했답니다. 자, 첫 번째. 사탕을 먹은 직후 채취한 타액의 pH가 6.6이었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식을 적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6.6은 마이너스 로그 사탕을 먹은 직후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얼마인지를 모르죠? 그냥 한글로 적으셔도 됩니다. H 플러스 사탕 직후.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게 6.6이랍니다, pH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탕을 먹고 10분 후에 채취한 타액의 수소이온 농도는 먹은 직후 채취한 타액의 수소이온 농도의 50배였답니다. 자, 지금 여기 pH가 안 줬죠? 똑같이 식을 적을 겁니다. 여기를 적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탕 먹고 10분 후죠? 요때의 pH가 궁금한 거지? 근데 얘가 어떻대? 아까 직후에 몇 배? 50배니까 얘 대신에 50에 H 플러스 사탕 먹은 직후 적어도 상관없죠? 맞습니까? 자, 이제 로그 안에 두 개가 뭐 돼 있습니까? 곱해져 있죠? 뭘로 나눌 수 있습니까? 더하기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50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사탕 먹은 직후로 나눌 수 있습니까? 근데 얘가 아까 얼마였어? 마이너스까지 달고 통째로 얼마였어? 마이너스까지 달고 6.6이었죠? 얘가 6.6이었습니다. 그럼 얘만 숫자로 바꾸면 되겠죠? 우리 5는 어떻게 바꾸라 그랬지? 2분의 100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로그 2가 돼서 6.6인데 이제 문제를 봅시다. 로그 1을 분명히 줬을 겁니다. 0.3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4.9다. 이 녀석이 4.9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문제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실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했던 pH 농도 이렇게 구합니다. 리트머스지 해가지고 막 빨간색, 파란색 되는 거 있죠? 걔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염기성, 산성. 그 수치가 요 계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자, 활용 문제는 뭐 딱히 잘 읽어보고 식을 잘 세워야 됩니다. 식이 나와 있는 거는 식을 잘 채워야 됩니다. 해봅시다. 확인 체크 두 문제 밑에 거. 101번, 102번 직접 해봐야 됩니다. 체감 온도 먼저 해볼까? 자, 체감 101번 보겠습니다. 체감 온도 시기에 나와 있습니다. 체감 온도 아니네. 미안합니다. 체감 온도 식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바람까지 고려돼야 되죠. 그냥 시간이 지났을 때의 온도에 관련된 식이네요. 자, 외부 공기 온도. 자, 이름을 하나씩 적읍시다. TA는 외기 온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T0는 물체의 처음 온도. 물체의 처음 온도. 여기 있는 T는 경과한 시간이겠죠. 경과한 시간. 그리고 저 라지 T가 어떤 물체의 T 시간 경과 후에 온도겠죠. 뒤에 거 두 개는 안 봤는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맞죠? T분 후의 온도를 라지 T. 저 T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차례대로 값을 알맞게 대입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외기 온도가 20이고 처음 온도가 120이랍니다. 적읍시다. 자, 처음은 T가 얼마야? 0이죠. 처음은 스몰 t가 없죠. 야, 근데 상관없나? 이렇게 해놓을까? t분 후를 궁금해보니까 몇 분 후에 온도가 얼마 되는 걸 찾고 싶습니까? 지금 25도가 되는 순간을 찾고 싶네요. 지금 요 시간 t분을 찾으면 되는 문제죠. 일단 20 넘깁시다. 20 넘기고 요 계산하면은 5는 1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0.02t인데 100은 10에 몇 승입니까? 2승이죠. 그러면은 10에 2 마이너스 0.02t고 걔가 5랍니다. 여기에서 양변 로그를 취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로그의 정의를 이용한다 생각해도 되죠. 그러면은 2 마이너스 0.02t가 로그 10의 5죠. 로그 2를 얼마로 쓰라고 했나? 0.3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 빼기 로그 2니까 0.7이 되죠. 넘기면은 1.3은 0.02t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65분 뒤에 25도가 되네요. 여기에서 뭐 했죠? 우리 로그 왜 만들었다? 어떤 특수한 지수가 얼마인지 표현하기 위해 로그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쟤는 로그 10에 5가 딱 되죠. 그 다음에 요 계산.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고 1 빼기 0.3이니까 0.7이 되죠. 이것도 많은 조건이 좀 빠졌죠. 밑에 거 볼까? 102번. 자, 밀폐된 용기 속의 온도가 T일 때 포화진 기압에 대한 식이네요. 이런 거는 또 물리 아니면은 화학에서 만나죠.
물리에서 연력학하면서 배울 것 같긴 합니다. 나와 있는데 역시나 헷갈리니까 이름부터 붙입시다. 아까 저 T가 용기 속 온도, 그 다음에 라지 P를 포화진 기압이랍니다. 사실 뭐가 뭔지는 별로 몰라도 됩니다. 잘 채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 30도일 때 P1이랍니다. 적읍시다. 그 다음에 40도일 때 P2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봅시다. 질문이 뭐죠? P1분의 P2가 궁금한 상황이죠? 이 문제 별표 칩시다. 102번 별표. 이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 자, 질문을 이렇게 줬으면 되게 착한 문제입니다. 되게 착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자, 지금 P1과 P2가 진수 안에 있죠? P1도 로그 여기 진수에 위치해 있고 P2도 여기 진수에 위치해 있죠? 진수에 위치해 있는 거 두 개를 나누고 싶어. 그럼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죠? 그래서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겠습니다. 그럼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면은 좌변이 로그 P1분의 P2가 되고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은 요거 없어지고 여기에다가 요게 빠지죠. 이렇게 됩니까? 계산은 해야겠죠? 저 부호 반대되는 거. 여기에서 요걸 빼잖아. 맞죠? 여기에서 여기를 뺐습니다. 그럼 요거 부호 그대로 쓰고 얘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건 약분 좀 해주고 21분의 220 빼기 21분의 220인가? 숫자 Y로 맞아? (40도일) 때 맞죠? 계산해야 되죠. 여기 얼마인가? 여기 21분의 10이 남네요. 10이 남네요. 자, 그럼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P1분의 P2는 10에 21분의 10승 되겠네요. (10에 21분의 10승) 3번. 자, 별표 치라고 한 이유는 질문을 이렇게 잘 안 줍니다. 여기에서 정답률 뚝 떨어뜨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일단은 요거 문제 말고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9는 4의 몇 배인가요? 4분의 9배죠? 4분의 9배입니까? 대답 잘하네요. 여기 은근히 9분의 4랑 4분의 9랑 헷갈립니다. 헷갈릴 때는 나누어 떨어지는 거 한번 적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8은 2의 몇 배입니까? 4배죠?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를 나누면 되죠? 똑같은 문제인데 질문을 어떻게 주냐면은 P2는 P1의 몇 배인가요?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실전에 가면 여러분 P1분의 P2를 구하라는 건지 P2분의 P1을 구하라는 건지가 조금 헷갈립니다. 뭐가 뒤에 밑으로 간다? P1이 밑으로 가죠. 이 질문은 P1분의 P2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적어줬죠.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만 적어도 오답률이 확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기억 안 나면 뭐 하라? 한 요 정도 숫자 가지고 떠올리면은 절대 헷갈릴 일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헷갈리면 여기다가 숫자 좀 넣어봐. 그러면 어떤 게 분모로 가는지 확실히 알 수 있죠? 외워라가 아니고 요거는 그냥 아는 건데 헷갈릴 때는 저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요렇게 줍니다. 그래서 102번 문제처럼 저렇게 정직하게 P1분의 P2 안 물어봅니다. 요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쟤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2개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뒤에 113번하고 118번 있는데 요거는 숙제로 합시다. 못 풀었던 것들. 그럼 연습 문제 조금 안 푼 친구들 있는데 다음 시간 숙제할 때 한 번 더 질문 받을 테니까 꼭 풀어오세요. 못 푼 거 있으면. 지수 함수로 갑시다. 58쪽. 오늘은 간단하게 딱 60, 연습 문제가 3바닥이네. 67쪽까지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시간 안에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지수 함수 할 게 없습니다. 자, 우리 무슨 함수라고 하면은 여기에 미지수 x가 들어간 걸 얘기합니다. 우리 무리함수는 무리식 안, 즉 근호 안에 x가 들어간 걸 무리함수라고 했죠. 둘 중에 무리함수는 어떤 거야? 밑에 거죠? 맞습니까?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어떤 걸 지수함수라고 하겠습니까? 밑에 겁니다. 지수에 x가 들어간 상황을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로그 쓰면 우리 여기 밑도 있고 진수도 있겠죠? 어디에 x가 들어간 거를 로그 함수라고 하냐면은 얘는 진수에 x가 들어간 거를 로그 함수라고 할 겁니다. 나중에. 자, 오늘 볼 지수 함수는 요거 기본형이 요겁니다. 2의 x승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처음에는 우리 그래프 개형 찾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수치 대입법입니다. x 대신에 0 넣어볼까요? 0,1 지나죠? 1 넣어볼까요? 2죠? 2 넣어볼까요? 4가 되고 하나만 더 넣을게요. 3 넣어보면은 저기 8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봅시다. 얼마 됩니까?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 넣어볼까? 4분의 1이죠? 자, 그럼 요거를 이으면은 그래프 개형이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y는 2의 x승을 대략적으로 그려본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점근선이 하나 생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저 2의 x에다가 마이너스 9999만 뭐 이런 걸 넣어도 얘는 2의 요거 분의 1이 되지. 엄청 작지. 근데 음수는 절대 안 되지. 맞습니까? 작아지면 작아졌지 음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여기 y는 0, x축이 점근선으로 갔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성질 점근선으로 갔습니다. 정의역 x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실수죠? x는 모든 실수를 다 넣을 수 있죠. 자, x 정의역은 방금 공역 저거 y 점근선에 의해서 치역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치역은 0보다 큰 수만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수의 성질 중에서 모든 수의 영승은 얼마였습니까? 1이었기 때문에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0,1을 지납니다. 자, 지수함수 하면은 이제 뭐만 바뀔 거냐면 요 숫자만 바뀔 겁니다. 3의 x승, 4의 x승, 5의 x승.
근데 아무리 바뀌더라도 모든 수의 영승은 1이기 때문에 0,1은 지나겠죠. 그걸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죠? 지금 요 함수 그렇죠. 커지죠? 이거 우리 한글로 무슨 함수? 증가함수라고 불렀죠. 증가함수입니다. 정의역과 치역 내에서 지수함수는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x가 커지면 y가 같이 커지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가 다룬 이 성질들은 우리 밑에 범위 중에서 우리 y는 ax 했을 때 밑의 범위가 어떻게 됐었죠? 0보다 커야 됐고 뭐는 되면 안 됐어? 1은 되면 안 됐죠? 맞습니까? 로그든 지수든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밑은 저 범위를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범위 사실 부등호로 구분해보면은 요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a가 0에서 1 사이거나 1보다 크거나 두 부분으로 나뉘겠죠. 자, 요런 그래프 개형하고 이 성질들을 따질 때는 요 밑이 1보다 클 때 지금 요런 성질들을 갖게 됩니다. 지금 2가 들어가 있죠. 3이 들어가도 요런 그래프 개형이 나옵니다. 5가 들어가도 요런 그래프 개형이 나오고 뭐 100이 들어가도 1보다 큰 어떤 수가 들어가면은 다 요런 개형이 되게 됩니다. 자, x축이 정근선이고 정의역은 모든 실수, 공역, 치역은 양수, 그리고 0,1을 반드시 지나고 정의된 구간 내에서 증가하는 함수더라. 자, 이번에 그려볼 함수는 여기에다가 바로 덧대어서 그릴게요. 색깔을 미안합니다. 요거를 다 주황색으로 하자. 자, 이제 뭐를 그려볼 거냐면은 예시는 먼저 요걸로 그려보겠습니다. y는 1분의 1의 x승을 그려보겠습니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 녀석 하이의 범위죠. 자, 그러면은 2분의 1은 지수로 바꾸면 몇 승이죠? 우리 이거 대칭이동으로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이죠. 방금 전에 그렸던 거랑 뭐의 부호가 바뀌었습니까? x의 부호가 바뀌었죠. 우리 평행 대칭에서 x의 부호가 바뀌면 어디 축 대칭? y축 대칭 했었죠. 그래서 요 그래프랑 y축 대칭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요게 y는 2분의 1의 x승 아니면은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입니다. 요거를 일반화시키면은 요때는 요 a가 0에서 1 사이 숫자가 들어가면은 요렇게 그려집니다. 뭐 3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양수긴 한데 1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가면은 요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파란색 개형이 그려집니다. 점근선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죠? 정의역, 치역 똑같죠? 0,1 지나는 것도 똑같죠? 뭐만 하나 바뀌어? 4번 하나만 바뀌죠. 얘는 함수값이 작아집니다. 감소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수함수를 볼 때는 밑이 1보다 크면 어떤 개형? 증가하는 개형. 밑이 0에서 1 사이면은 감소하는 개형으로 그래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신 점근선은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그래서 지수함수 기본 개형 2개, 우리 뭐 2차 함수 기본 개형 2개 그리려면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 요거는 우리 최고차의 개수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 잘하죠. 지수함수는 기본 개형이 요거랑 요겁니다. 요거는 밑이 1보다 클 때고 요거는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기본 개형 두 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지수함수는. 근데 그릴 때 요거 점근선 놓치지 말고 그려주셔야 됩니다. 같이. 자, 그럼 밑에 58쪽이랑 59쪽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있죠? 새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알고 있던 거.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은 X 대신에 X-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은 Y 대신에 Y-B를 넣는데 이항한 것까지 생각하면은 바로 플러스 B 되는 것까지. 맞죠?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이런 거 할 때 평행이동은 다 했죠? 그 다음에 대칭이동 마찬가지입니다. Y의 부호가 바뀌면 X축 대칭, X의 부호가 바뀌면은 Y축 대칭, 둘 다 부호가 바뀌면은 원점 대칭. 그 다음에 뭐 Y는 X 대칭 하면은 X, Y 바꾸면 되죠. Y는 X 대칭을 아직 안 해놨네요. 그 역함수죠.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지수함수 그래프를 많이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이랑 유리함수 배웠던 친구들 유리함수 그릴 때 선생님이 뭐랑 뭐 찍으라 그랬죠? 점근선하고 Y절편 찍으라 그랬죠? 맞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거 표준형으로 바꾸지 말고 점근선 바로 X 얼마? Y 얼마? 그 다음에 X 대신에 0 넣으면 몇 콤마 몇이죠? 0 콤마 마이너스 3분의 5죠? 그럼 여기 반드시 지나야 되죠? 그럼 방향까지 바로 나왔죠? 유리함수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거 괜히 형태 바꿔가지고 꼭 요 형태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뭘로 그린다? 점근선하고 Y 절편으로 그립시다. 우리 지수함수 기본형을 그리고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뭐 그게 되면 참 좋은데 그것보다는 저게 훨씬 좀 간결합니다. 대신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로 알아야 됩니다. 함수의 증가 감소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해주시면 지수함수 그리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밑을 K로 적을게요. 보통 이렇게 잘 안 적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지수함수가 평행이동 할 수도 있고 대칭이동 할 수도 있죠. 이걸 더 줄까? 여기까지 적어줍시다. 일단은 Y 점근선은 얘입니다. 무조건. Y는 D가 점근선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게 없으면은 누가 점근선이야? Y는 0, X축이 점근선이었죠. 요게 아예 요 요소가 없을 때. 근데 플러스 D 때 됐다는 거는 다 같이 Y축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 했다는 거죠. 그럼 요 Y는 0이었던 점근선이 Y는 D가 되겠죠. 그래서 점근선은 여기 뒤에 있는 상수를 보시면 됩니다. 없으면 뭐다? Y는 0입니다. 그 다음에 Y 절편 찾는 방법은 굳이 안 말해줘도 되죠. X 대신에 0 넣으면 되죠. X 대신에 0 넣어가지고 그 값들을 계산하면은 Y 절편은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미지수를 많이 넣은 이유가 증가감소 때문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증가감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얘를 확인해야 되죠. 밑을 확인해야 됩니다. 밑이 1보다 크면 어떤 함수? 증가함수. 밑이 0에서 1 사이 숫자면은 감소함수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의 부호를 좀 따라갑니다. 자, 저 지수에 있는 x 앞에 개수의 부호가 바뀔 때마다 여기 밑 앞에 있는 개수 c의 부호가 바뀔 때마다 증가감소가 한 번씩 바뀝니다.
어떤 느낌인지 숫자로 보여줄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일단 y 점근선 얼마죠? y는 5죠. 그 다음에 절편 찾읍시다. x 대신에 0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5죠. 0, 마이너스 4입니까? 0, 마이너스 4가 y 절편입니다. 자, 점근선이 여기고 지나는 점이 여기니까 개형이 이거 아니면은 요게 되겠죠. 선생님 뒤집어진 겁니다. 지금 지나는 점이 여기니까 점근선이 여기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증가 감소를 보겠습니다. 얘만 봤을 때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죠. 얘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1 때문에 감소됩니다. 일단 그 다음 얘까지 치면 다시 증가가 돼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 부호 하나당 한 번씩 바뀝니다. 여기 둘 다 플러스면 안 바꾸면 되죠.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요거를 사실 책에서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면은 제일 처음 근본 함수를 얘기합니다. 얘를 먼저 그립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뭐 얘를 그리겠죠. XY 부호가 둘 다 바뀌었죠. 어디 대칭? 원점 대칭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알려면 마이너스를 묶어보면은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죠. 그 다음에 Y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했죠.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이만큼, 위로 5만큼 끌어올리면은 요런 그래프 되겠죠. 저는 이게 좋은데 하면 이거 하셔도 됩니다. 별로죠. 아니, 별로라기보다는 좋은 방법인데 좀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립니다. 이거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몇 개 연습만 더 해봅시다. 오늘은 함수 요거만 좀 알고 갈게요. 어, 62쪽 봅시다. 여기 맞네. 할 거 천지다. 126번에 몇 번 해볼까? 오른쪽 3개 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죠? 점근선 얼마? 없으니까 y는 0이죠? 그 다음에 x 대신에 0 넣으면은 2의 0승인데 마이너스니까 0, 마이너스 1이죠. 자, 그 다음에 증가, 감소, 증가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이 방법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평행이동하고 나서도 뭐는 무조건 구해줘야 돼? 절편은 어차피 다시 구해서 표시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프 그리세요. 근데 절편 안 그리면 감점 나가죠. 그럼 2번 일해야 되잖아. 귀찮습니다. 한 방에 이렇게 가세요. 오른쪽 거 보겠습니다. 4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점근선 먼저 때리세요. y는 2. 자, 그 다음에 0 넣어보면은 4분의 1에 마이너스 1승 플러스 2니까 6이죠? 맞습니까? 0,6 지납니다. 요 위에 그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무슨 함수입니까? 아, 4분의 1인데. 감소죠. 0에서 1 사이면 감소입니다. 여러분, 밑은 부호 보는 게 아닙니다. 감소인데 부호 안 바뀌었죠? 그대로 감소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게 4번. 지금은 확인하고 방법만 캐치한 다음에 한 번 더 해보세요, 여러분. 해봐야 됩니다, 직접. 6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려볼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 그러면은 y 점근선 먼저 y는 2 해주고 0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0승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1이죠. 0,1 지나네요. 자, 그 다음에 얘가 감소죠. 근데 얘 때문에 뭐로 바뀌어?
증가로 바뀌니까 점근선이 여기인데 증가하는 느낌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가야 되죠. 오케이? 요게 제일 선생님이 해보고 가르쳐 보니까 제일 낫더라. 평행이동으로 하는 것보다 요게 좀 깔끔합니다. 선생님 그래도 저 평행이동으로도 해보고 싶은데요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본 함수 먼저 찾으세요. 요거죠. 근데 여기에 부호가 바뀐 거는 사실 y의 부호가 바뀐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그려보면은 어디 축 대칭? x축 대칭 해주고 넘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만큼 끌어올리면 돼요. 근데 이러고 나서 어차피 얘 찾아줘야 된다. 맞지? 이대로 그리면 안 돼. 이게 그래서 이를 두 번 해야 된다. 근데 질문이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이네요. 이거 예를 들어서 얘면은 점근선은 y는 2, 정의역은 치역은 그림 보면 읽을 수 있죠. 이보다 작은 모든 실수죠. 적어줄까 그래도? 그리고 가끔 정의역, 치역 적으라는데 집합기호 안 적어가지고 쓸데없이 감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합이죠, 쟤네. 중괄호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면은 혼자 문제 풀 때는 그냥 x 모든 실수 y 이러고 맙니다. 안 그러나 다 매번 잘 적나? 저는 맨날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어릴 학생 때 그냥 대충 이렇게 나는 알아볼 수 있잖아. 답에 오래 적으면은 귀찮더라도 집합기호 적어주셔야 돼요. 정의역, 치역 적어주셔야 돼요. 음, 61쪽 한번 볼까? 지수함수의 성질. y는 3분의 1의 x승입니다. 깔끔한데 위치 0에서 1 사이 숫자죠? 그러면은 감소함수 개형이고 있구나. 이거는 기본형은 이렇게 딱 예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 아니죠? 치사하게 살짝 바꿔놨죠? 1,0이 아니고 0,1이죠. 기억 틀렸고. 니은 요것도 아니죠? x축이죠. 디귿 맞죠? 얘는 3, 4분면 안 지납니다. 그려보니까. 리을 아니죠. 감소함수죠. 지금 증가함수라고 적어놨네요. 디귿만 맞는 말이다. 나머지는 여러분 풀어보시면 됩니다. 62쪽은 여러분 직접 다시 한번 다 그려보세요. 요 그릴 줄 아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63쪽에 3번 보겠습니다. 금방. 누가 있어? 조금 있다가. 자,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후에 x축 대칭이랍니다. 이거 차례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평행이동 먼저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축 대칭이니까 누구와 부호 바뀌죠? 근데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y가 바뀌었던 마이너스가 양변에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뭐야 이거 여러분 무시하는 거죠? 근데 살짝 다르죠? 질문이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요 녀석을 살짝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이거는 2의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이죠? 마이너스 2승은 4분의 1입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에 2의 x승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a고 이게 b가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지수가 다르죠 지금. 지수까지 x승까지 깔끔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필수 4번은 여러분 기존에 하던 것대로 거듭 제곱해서 찾으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지수 함수를 이용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자 봅시다. 첫 번째 수가 3의 2분의 1승이고 두 번째 수가 3의 2분의 3승이고 세 번째 수가 3의 3분의 2승이죠. 지수로 다 바꾸면. 맞습니까? 이거 거듭 제곱만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걸 보고 어떤 함수를 떠올려야 되면은 요 함수를 떠올려야 됩니다. y는 3의 x승을 떠올리면은 3의 x승은 증가하는 함수입니까? 감소하는 함수입니까? 증가하는 함수였죠. 왜? 밑이 1보다 크죠? 자, 증가하는 함수는 x가 커지면은 그 값도 어때? 더 크죠? 그럼 지금 요 세 수의 대수 비교를 누구만 해도 된다는 소리야. 지수 요거만 비교를 해도 된다라는 소리를 함수를 이용해서 알 수 있죠. 왜? 증가 함수니까. 그래서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인 걸 알 수 있죠. 대소가. 그 다음 게 이제 반대 겁니다. 잘 봅시다. 0.1에 지수를 다 적어줬습니다. 자, 0.1은 지금 사실은 요 상황이죠. 자, 10분의 1은 함수를 그리면은 감소함수가 되죠. 자, 그러면은 감소함수는 요 위에 게 크면 클수록 어때? 값이 더 작아지죠. 그러면은 요 셋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누구야? 얘죠. 마이너스, 아니지, 얘죠. 선생님 맛이 갔다. 마이너스 0.1이 제일 크죠? 그럼 셋 중에 누가 제일 작아? 얘가 3등이라는 겁니다. 제일 작다라는 겁니다. 지수가 더 크면은 밑이 감소일 때는 더 작은 숫자가 되죠. 반대로 된다는 겁니다.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겠죠. 자, 근데 요거는 사실 요렇게 푸는 거 저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10분의 1이 10의 몇 승입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냥 바로 이렇게 바꿔버리세요. 편안하죠? 증가함수니까 큰 거 얘가 1등, 2등, 3등 하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감소함수일 때는 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얘를 비교하면 그냥 큰 게 큰 거고 작은 게 작은 거죠. 억지로 막 감소함수인 상태로 할 필요는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증가함수이면은 지수가 크면 큰 거, 감소함수면은 반대가 돼서 지수가 제일 작은 게 제일 큰 거. 여기까지만 하자. 63쪽까지만 하고 선생님이 약간 출력을 걸었는데 한 30분째 안 나오고 있거든.